입춘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바람은 아직 맵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선 벌써 유채꽃이 한창이더군요. 뭐라 묻겠습니다. 2월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2월은 봄을 품은 겨울이다. 네, 아유, 여기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오늘은 이거 제주에서요, 겨울을 배웅하고 봄마중을 준비하는 그런 밥상을 한번 받아보시죠. 봄을 앞두고 한껏 물오른 제주 바닷고기들. 지금 제주를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바다 내음 가득한 밥상을 받아보시죠. 새벽 5시. 모슬포 어부들은 새벽부터 바쁩니다. 앞바다에 황금어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더워. 앳된 얼굴의 이 청년은 선장님 아드님이라는데요. 아버지랑 낚시 자주 나가요? 처음이에요, 처음. 대학생 돼갖고 처음이에요, 이제. 방학 돼갖고 처음.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체험하러. 아빠 생활하는 거 체험하러. 부자의 첫 추락. 아들 얼굴엔 호기심이, 아버지 얼굴엔 대견함이 가득합니다. 지금 뱅에도 포인트예요.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제 여 있는 데로 이렇게 가요. 아, 뱅에돔은 어디에 많이 사는 거예요? 여가 있는 그 주위에 있죠, 여우에. 그런데 아까부터 아들이 조용합니다. 무슨 일이죠? 괜찮아? 얼굴에 향했어요. 하였어요, 얼굴에. 이게 오늘 쓸 미끼인가 본데요. 크릴새우요, 크릴새우. 아, 크리세요? 예. 이 바다 아래엔 암초가 많아서 그물을 던질 수가 없고 낚시로 잡아야 한다는데요. 윤구 씨는 민첩해서 잡기 힘들다는 뱅에돔 잡이에 도가 텄답니다. 뱅에돔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제주도는 옛날 구루하고 구루하죠. 구루찌 하다가 이제는 표준어가 이제 뱅에돔을 알게 된 거죠. 뱅에돔이라고. 네, 드디어 미끼를 문 모양입니다. 와, 아이고, 그 녀석 꽤 큰데요. 아니, 뱅에돔이에요, 이게? 뱅에돔. 뱅에돔 아가미는 칼처럼 날카로워서 이렇게 뜰 채로 떠올려야 한다는데요. 돔은 뱅에돔, 참돔, 그다음 돌돔. 돔은 제주도는 다 돔이에요. 치면 예, 표준으로 보면 다 돔이죠. 뭐 자리돔, 뭐 다 돔으로 가죠. 제주도에는. 놀래미 왔어요. 쏨뱅이 물었는데요, 쏨뱅이. 어랭이와 쏨뱅이 2마리. 빨간 쏨뱅이. 넣으면 들어와요, 넣으면. 놀래미. 놀래미요. 예, 표준은 놀래미라고 하고 제주도는 어랭이. 이거 어랭이. 쏨뱅이요, 쏨뱅이. 이 제주도에서는 저희는 제주도에는 이 쏨뱅이를 우럭이라고 하거든요. 육지는 검정색을 우럭이라고 표준어 쓰잖아요. 근데 제주도 분들은 이게 우럭이에요. 매운탕거리가 물었어요. 죽어도 쏨뱅이란 말이 있을 만큼 맛이 있다죠. 매운탕. 이제 알아가 크다. 어때요? 야, 커요. 자, 크다고요. 자. 와, 저기 보인다. 언뜻 봐도 무척 큰 놈인데요. 아이고, 자, 크네요, 이거는. 크죠, 이거. 네? 크다고요. 이거 이 정도면은 진짜 상품이 상품. 이거는 상품이에요? 예, 상품이죠. 한 1kg 넘죠, 이거. 보통 이 정도면 많이 큰 거예요? 예, 크죠. 이거 45 나오겠는데요. 45. 이 정도면은 낚시인들은 최고로 치죠, 이거. 이 정도 크기면. 오늘의 목표였던
뱅에돔은 물론이고 쏨뱅이에 노래미까지 온 식구가 먹고 남을 만큼 잡았으니 이 정도면 만선이라는 윤구씨입니다. 고기 낚고 왔어요. 많이 낚아? 우와, 진짜 많이 낚았네. 우와, 깨쭈리도 있고, 우럭도 있고. 이 뭐야 이거? 뱅어도. 뱅에도. 오, 태연아 어땠어 오늘?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네. 엄마는 고기보다 우리 태연이가 걱정이 되던데. 응? 오늘 처음 배에 탔는데 느낌은? 아, 다시는 안 타려고. 봐봐, 이제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겠지. 잡아온 뱅에돔으로 제일 먼저 하는 특별 요리가 있다는데요. 우선 뱅에돔을 폿둔 뒤에 소리 나야지. 팬을 뜨겁게 달궈야 오케이. 한답니다. 됐어. 그리고 이렇게 뱅에돔 껍질 쪽을 달궈진 팬에 눌러서 굽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뱅에돔 껍질 구이회. 다른 분은 껍질을 벗겨서 이제 다 버리고 막 그거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 껍질과 같이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쫄깃함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바닷속 암초에 붙은 돌김을 먹고 사는 뱅에돔은 한때 잡어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는데요. 요즘은 그 기름진 감칠맛이 알려져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고요. 윤구 씨가 이번엔 제주 어부들이 먹는 독특한 물회를 맛보여 주겠다는데요. 여기엔 묵은지가 꼭 들어간답니다. 예, 이거 옛날 아버지 때부터 이게 김치를 물회 할 때 꼭 넣고 드시거든요. 보통 물회도 보면 시원하게 드시려고 이게 뭐 식초도 넣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식초보다도 이게 묵은지 이렇게 오래된 김치를 이렇게 썰어서 넣는 거예요. 여기에 고추장 대신 제주 콩으로 만든 된장을 넣고 버무린 뒤에 물만 부어주면 앉은 자리에서 한 그릇을 비우게 되는 제주식 물회가 완성되죠. 자, 뱅이돔 가져왔어요. 이거 졸이물 거. 이번엔 어머니의 뱅에돔 요리입니다. 네, 이거 마늘. 그런데 어머니는 마늘종과 간장만으로 뱅에돔을 조린다는데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간단하지만 맛을 더하는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주콩. 매주 담는 뚜껑이야. 매주. 그런데 고춧가루는 안 넣으시나요? 제주도는 옛날에 고추가 안 났어요. 저 바람 때문에 지금 하우스 많이 오고 그러나 그러지 옛날에는 그냥 간장에다만 졸여서 먹었죠. 나 처음에 70년도에 오나네 저기 저 백지 먹대요. 백지 김치를. 아, 백지리, 예. 백김치. 예. 요즘에야 시래기며 감자며 듬뿍 넣고 요리를 하지만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먹어온 뱅에돔 조림은 이런 모습이라네요. 객줄이 근데 잘도 크긴 하다. 간도 있고 완전 맛있어. 객줄이 제일 맛있는 거잖아. 늙은 호박이요. 단호박에 비해서 당분은 적지만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때문에 된장찌개 아주 어울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객주리탕을 아주 좋아해요. 쥐치의 일종인 객주리로 끓인 탕은 제주에서도 또 모슬포에서 특히 즐겨 먹는 토속 음식이라는데요. 된장만 넣고 푹 끓이면 살에는 은근한 단맛이 감돌고 국물은 진한 게 특징이랍니다. 살이 고소하고 탄탄한 쏨뱅이로는 뭘 만들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튀겨서 먹을 거라는요. 내장과 비늘만 제거하고 통째로 바싹 튀겨야 제대로 먹는 거라고 합니다. 바삭하게 튀겨야 요런 알갱이 지느러미 다 씹어 먹는 거, 머리 다 씹어 먹고. 야, 이거 최고야. 제일 좋아하는 거 우럭. 머리도 씹어 먹는 맛. 머리 잘 먹어. 젊었을 때는 못 드셨겠네요. 네, 어른들 드려야죠.
근데 지금은 소원 푸셨네요. 예예예. 어른 됐죠. 여기 머리 먹을 두 번이 됐어. 모슬포 앞바다에 푸른 파도가 차려낸 밥상입니다. 이맘때에 모슬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바닷고기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아, 바람이 찬데요. 네, 바로 방어입니다. 우와, 이제 보이네. 이게 대방어예요? 예, 특방어예요, 특방어. 특방어. 대방어. 이게 한 1m쯤 되겠는데요? 메달은 1m 넘어요. 예. 이게 얼마나 사람은 이만해집니까? 한 2, 3년 자라야 됩니까? 7, 8년 자라 이렇게 큰다고. 7, 8년? 이야, 엄청나네. 조금 전까지 마라도 앞바다를 헤엄치던 방어들입니다. 살아있어야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잡아온 뒤에 이렇게 산채로 위판한다네요. 그거 잡기가 힘드네. 잡았다. 이야. 어이구, 야야야야. 야, 그럼 참 기운도 좋고 무게도 엄청 나가네. 이게 몇 킬로 됩니까? 이게 맞아도 한 10kg 정도. 10kg 정도. 네. 아휴. 방어는 클수록 맛이 좋다죠. 봄철을 앞두고 제대로 물오른 특대 방어입니다. 이 돌담길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여기 또 이렇게 뭐가 사이에서 났네. 아이고. 여긴 집집마다 모두 이렇게 감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댁, 강 선생님이신가? 네. 이장님이시고. 강 선생님 어디 계세요? 강 선생님이세요? 예. 아, 그래요? 이장님이시고 강 선생님이 그러시구만. 반갑습니다, 모두. 저도 강 씨세요? 네. 아이고, 이 방어 봐. 깜짝 놀랐네. 근데 방어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색깔, 색이.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예, 얘가 방어가 이쁜 걸로 그냥 잡혔어요. 모양을 내고 떡 드러놓 있네. 네. 방어는 부위별로 맛이 조금씩 달라서 매력이 있죠. 이게 사이살입니다. 예. 사이살? 예. 사이살. 이게 그 소고기 간, 소간 맛이 난다 해가지고 사이에 있다 해가지고 사이살입니다 이게. 맛이 좀 틀리군요. 예. 이거는 방어 사이살은 소기에 비유될 만큼 식감이 좋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금세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한답니다. 이게 조선 간장이 좀 짜요. 육지 분들이 고추장으로 먹지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기름장, 간장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해 먹어야 맛 좋아. 소금 기름장이 아니라 간장 기름장에 찍어 먹는 방어. 독특하더군요. 네. 소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아, 왜냐면 고소하다. 간장에도 찍어 먹어봅시다. 나도 한번 먹어볼구나. 아유 진짜. 나 한번. 바다의 거친 물살을 이기며 헤엄치느라 몸이 크고 탄탄해진 겨울 방어회입니다. 살과 근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참 맛있더군요. 네. 맛있습니다. 아이간 뭐 말랑말랑 쫀득쫀득 맛있군요. 그런데 방어회만큼 맛있는 방어 요리가 또 있다는데요. 굉장히 유추력 두꺼운 거는 영해근에 이로 2개, 영. 경해근에 이런 식으로. 네, 이걸로 방어 산적을 만들 거랍니다.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희 집에서는 이게 방어로 이제 어산적을 꼭 제사 때나 명절 때 했어요. 지금도 하는 집 많아요. 이 제주도는 어산적을 꼭 해요. 3색 소고기 산적, 돼지고기 산적, 어산적. 짐작치기로 이렇게 했어요. 짐작치기로. 먼저 간장을 넣고 참기름과 다진 쪽파를 넣은 다음에 살살 버무려서 밑간을 해둡니다.
간이 잘 뱄다 싶으면 먹기 좋게 꽂아서 밀가루옷이나 달걀물을 입히지 않고 장작불에 굽는데요. 예쁘게 잘 됐다. 동이도 이거 넣고. 이때 쓰는 장작은 오직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밀감나무인데 이 밀감나무가 이 방어 뭐 머리를 굽든 돼지고기 삼겹살을 굽든 향이 나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예. 아 밀감나무에서 향이 예. 나요? 또 질기고 숯이 아주 오래 가고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밀감나무를 많이 쓰죠. 제주에는 한라산의 눈이 2번은 내려야 방어 맛이 제대로 든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방어를 먹기 시작하는 초겨울보다는 봄이 가까운 이맘때가 방어 맛이 훨씬 좋다는 뜻이라는군요. 그중에서도 방어 좀 먹을 줄 안다는 분들이 제일로 치는 부위가 바로 이 방어 대가리라고 합니다. 사실 머릿고기가 참 맛있고 어두일미 근데 이거 잘 먹으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생선은 뭐든지 머릿고기가 제일 맛있어. 고소하고 기름진 방어 볼살은 별미 중에 별미로 꼽힌다는데요. 잘 익어갑니다. 드디어 다 익었습니다. 이야, 이게 구석구석이 다 먹을 거 징징해. 방어 대가리는 다른 부위에 살 못지 않게 가격도 꽤 나간다는데요. 어떤 분들은 방어 사러 와서 이 대가리만 사가기도 한다는군요. 이건 뭐 맛있다 맛없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맛있는 거니까. 생선머리는 뭐든지 뭐 영양 풍부하고. 아이고 이거 자리젓 항아리인데 제주 항아리. 제주 분들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자리돔 젓갈입니다. 먹어봐. 오, 곰 잘 적었네. 이게 네, 구수하네요. 이런 거이 몇 개 해그네. 아 묻혀갖고 먹으면 저, 완전 맛좋구나. 무청도 먹고 저 노물국 끓여 먹으면은 막 맛존다게 노물국 끓이켜 이거. 네, 국 끓여줬어. 예. 빼야. 예. 이거는 그건 찔렀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 그래서 응급실 갔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나 보다. 사람들 걔나니 잔잔한 자리젓은 이치룩 뼈 안 해도 되지만은 굵은 거라면 안 이치룩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네. 버리지 안에 있는 것도 안 버령이 국 끓일 때 자리젓 국물 맛나라고 쓰주게. 양념 넣고 무쳐서 도시락 반찬으로 싸간 적도 있지만요. 오늘은 국을 끓일 거랍니다. 이거 아까 비닐 거신 거형 막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놔그네. 이치룩도. 이게 삼삼먹이 자리젓이 잘 떼이신 거라 노나니 막 짠 거는 이거 호국만 놔도 막 잡은다게 걔면 맛도어서. 경행이 이치룩 뼈만 이거. 오 그러네. 뼈만 항상 하게 나왔지. 예. 따로 된장을 풀지 않아도 자리젓만으로 완벽한 맛을 내는 자리젓 얼갈이 배추국. 네, 밥상이 차려지고 돌담 너머로 방어 굽는 내음을 맡은 마을 분들이 어깨를 부르며 모여 앉았습니다. 요거 하나 먹어보지. 아버님 여기 잘게 썰은 거 있어요. 어디? 아, 요거. 잘게 썰은 거. 제주에는 낭쟁반이란 풍습이 있었다죠. 별식을 만든 날이면 낭쟁반. 그러니까 나무 쟁반에 담아서 이웃과 나눠 먹곤 했다는데요. 지금은 나무 쟁반 쓰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이웃과 맛있는 걸 나눠 먹는 풍습은 더욱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군요. 근데 지금이 먹을 게 많다고 그래도 옛날만큼 맛있지 못할 거예요.
서귀포시 천지동에는 시가지 사이에 난대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울창한 난대림 사이로 높이 22m의 천지연 폭포가 쏟아지죠. 지난 8년 동안 틈만 나면 이곳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인 허성태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무태장어가 여기 살고 있어서라죠. 무태장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좀 사이즈가 큰 뱀장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물장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뱀장어하고 형태적으로도 비슷하고 하지만 좀 더 크기가 크고 주로 열대 지역에 서식한다는 특징이 있죠. 제주의 한 양식장입니다. 26개 수조에 장어가 가득한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그 무태장어 같은데요? 네, 무태장어예요, 무태장어. 아, 이 양식을 이제 할 수 있나 봐요? 예, 천지연 폭포의 천연기념물이었는데 이제 해지가 돼서 이제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치어는 어디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원래 남방종이라서 치어는 필리핀, 이 베트남 이쪽에서 이제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천지연 폭포에만 사는 줄 알았던 무태장어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 덕분이랍니다. 네, 두 아들이 통 속에 커다란 돌을 넣습니다. 돌은 왜 나와요? 아, 이게 힘을 써야 돼서 이게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받침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무태장어는 힘이 좋을 뿐 아니라 생명력이 강해서 물 밖에 하루를 둬도 살아서 도망가기가 일쑤랍니다. 장어는 이제 머리, 내장, 뼈 다 써요. 무태장어는 뭐니 해도 구워서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게 제일 좋다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2년산 무태장어와 질 좋은 소금이면 충분하다는군요. 무태장어는 기름이 많아서 굽다 보면 기름이 불 위로 떨어지면서 연기가 납니다. 이 연기를 조절하면 적당히 훈제가 되기도 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히 흔들어가며 조절해서 굽는다는군요. 무태장어가 익어가면 구경꾼도 잔뜩 모여듭니다. 무태장어는 다른 장어들과 식감이 조금 다릅니다. 두툼하면서도 부드러운 살에 고소하고 쫄깃한 껍질이 조화를 이루죠. 아들 현우 씨가 따로 챙겨두었던 장어뼈를 꺼내옵니다. 현우 씨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장어뼈를 모아서 육수를 내고 있다는데요. 머리랑 뼈로 한 12시간 정도 고아서 장어탕을 끓이는데 이제 필요하거든요. 12시간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뼈가 마지막에 살이랑 이제 다 발라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태장어탕을 끓이는 건 이걸 꼭 먹어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이제 몸에 좋은 거잖아요. 먹고 원기도 회복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출산해가지고 몸 지금 조리하는 중에 있어서 이제 먹고 좀 힘내라고.
색깔 엄청 좋다. 잘 열어놨네. 무태장어 뼈가 다 고와졌다 싶으면 한 점의 살도 버려지지 않도록 체에 문질러서 발라냅니다. 그리고 육수에 초벌구이를 해둔 무태장어 살을 넣고 한 번 더 끓이고요. 고사리, 얼갈이, 배추, 시래기는 된장으로 양념을 해서 준비해둡니다. 초벌구이한 무태장어가 다 익었다 싶으면 그것도 다시 꺼내서 으깨줍니다. 그래야 식감이 좋아진다는군요. 정성과 시간을 이렇게나 들였으니 보약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무려 15시간 걸려서 무태장어탕이 완성됐습니다. 배즙 넣고 돼지고기 이거 다 넣은 다음에 대파, 양파 듬뿍듬뿍 달고 짜고 한 맛을 내줘야 되니까 세게 넣어. 제주도는 음식 양념을 진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돼지고기 뭐 갈치조림을 한다 그러면 그 갈치 본연의 맛을 많이 내기 위해서 센 양념을 아주 이제 진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조금 빨갛구나. 근데 그 모습, 그 색깔 그대로 나게끔. 예, 그런 거의 간장으로 하는 그런 양념이 많아요. 이 양념은 국수를 비빌 때 쓸 거라군요. 물끓임에 소금 좀 넣어야 되잖아. 소금 나. 장어 먹는 날엔 이 국수도 먹는답니다. 아직 덜 익었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이제 중면인데 이걸로 이제 제주도에서는 갓을 갯누물이라고 하는데 갓국수 만들 겁니다. 갓국수요? 네네. 잘 익은 갓김치를 씻어 올리고 돼지고기 양념을 얹으면 요즘 말로 단짠의 조화가 훌륭한 갓국수가 완성됩니다. 이야, 맛있는 국수도 있고. 아들은 어머니 음식에 먼저 손이 가고 어머니는 아들이 만든 음식에 먼저 손이 가나 봅니다. 안 매운 거. 네, 그냥 먹어도 좋지만 함께해서 더 맛있는 무태 장어밥사입니다. 김용은 제주 동쪽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제주에서 해녀가 제일 많은 김용에는 모두 119명의 해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녀들은 태왁을 먼저 던지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태왁은 해녀들이 잠수한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이자 숨이 차서 올라온 해녀들이 잠시 몸을 맡기고 쉴 수 있는 망망대해의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해녀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숨을 오래 참는 것만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눈도 밝아야 한다는데요. 바다 안에도 해산물이 주로 서식하는 지형이 있는데 길어야 1, 2분도 안 되는 잠수 시간 동안 서식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네요. 아이고 맛있어요. 뭐예요 그거? 소라예요. 소라? 네. 많아요? 네. 많이 있어요. 막 추워. 추워요. 추워요. 그런데
해녀들도 실력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다죠. 작게는 중군, 하군, 상군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하군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중군 같은 경우는 4시간, 상군은 길게 6시간까지 최고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해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12m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수확은 신통치 않지만 이만 철수하기로 했답니다. 물빨이 세고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은 뿔소라가 제철이라는데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뿔소라를 먹으면 액땜이 된다는 해녀들 속설도 있다네요. 이 소라를 뭐라 불러요? 구쟁이. 구쟁이. 예, 구쟁이. 제주도 사투리지요. 구쟁이. 왜 구쟁이라 그럴까 이게?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도 옛날 어른들이 변해온 거라서 모르겠어요. 그냥 구쟁이 하니까 우리도 구쟁이. 성게. 예, 성게. 옛날에는 키. 뭐라 그래 이거는? 키. 할머니들 하는 말. 이것이 성게는 제주말로 키라는군요. 우리 바다에서는 이것이 인삼 역할을 하는 홍삼이에요. 예. 세 번 중에서 누가 제일 상군이요? 여기. 어머니가 상군이에요. 전 똥고. 어머니 뭐예요? 똥고. 어머니는? 아니야. 상군이에요. 아, 상군이에요? 상군이에요. 이거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 상군이에요. 예. 수고했다. 예, 저 바다를 집을 저 바다. 사다 보네. 이 바다가 없었다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제주 소라에 삐죽하게 뿔이 돋은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제주 앞바다의 거센 물살을 견디느라 그리 됐다는군요. 이 뿔소라가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맛도 그렇고 독특하게 그 뿔처럼 이렇게 꽂혀나와서 보기도 험악하지만 뭔가 탐내해 볼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면 해녀 뭐 다른 말이 없나? 원래는 종려라 그래요. 어? 해녀들은 종려라 그래요. 북녀? 종려. 자맥질을 하는 여인네라 그래서 종려라는 말을 써요. 찍어 먹을 걸로. 거센 물살 때문에 껍데기가 단단해지고 뿔도 돋았지만 그래서 살은 더 쫄깃하고 고소하다죠. 여러분들의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종려가 찾아온 맛. 너무 맛있죠 이거. 정말 맛있구나. 요 씹힌 요 질감이 꼬들꼬들한 게. 보통 생생한 게 아니야. 아이고. 이 바람과 파도 소리와 여인들과 이렇게 하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네, 나로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네, 이젠 온몸을 녹일 시간입니다. 가장 빨리 몸을 녹이려면 일단 불을 떼야 하고 거기에 꼭 맞는 요리가 바로 뿔소라 숙회죠. 뿔소라 살을 쉽게 빼는 해녀들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살을 찍은 뒤 소라 껍데기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빼는 거라네요. 네. 먹을래? 아우 맛있다. 맛있다.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내야 돼. 아, 맛있다. 껍데기를 귀에 넣으면 파도 소리가, 입에 넣으면 바닷맛이 가득. 해녀들은 물질을 마치고 이걸로 끓인 국을 먹는다죠. 이거는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데 모자반도 하고 몸 이거 무쳐서도 먹고 이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잘 딸려줘서. 아이고 너니. 오늘은 나부리. 모자반으로 몸국을 끓이려면 제주 흑돼지도 필수입니다.
뼈가 쏙 빠지고 살이 흐물거릴 정도로 푹 고아야 한다는데요. 내장이나 선지를 넣기도 합니다. 돈도 없어가지고 옛날 물질하랴 큰 일척이라 이제 돼지 한 마리 산다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통세에서 제주도 말로 통세에서 도새끼를 키워가지고 그거로 이제 도새끼 잡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이제 그저 장날 때 어머니 아버지네 돌아가실 때 장날 때 그걸로 큰 요것이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진하게 우린 제주 흑돼지 육수에 모자반을 넣고 메밀가루나 밀가루를 풀어 부드러운 맛을 보태면 완성입니다. 어이구, 그 김이 이거 기가 막히네. 아, 이거 오늘 내가 오늘 호강하네. 이 맛입니다. 야, 그 구수하면서 짭짤한 바다가 그냥 바닷물 먹는 거네 맛이. 근데 맛있네. 먹고 들어가면 덜 줄 텐데. 먹고 들어가 바다에 숨비니까 숨이 벅차가지고 숨비는 것이 조그만 약간 밥을 먹고 와서 점심 겸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정식으로는 갔다 와서 먹는 거예요. 예. 속을 비워야지 물질이 잘 돼요. 예. 여기가 숨이 너무 잘라져요. 숨이 막히니까. 숨이 5초 살 거는 3초, 1초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이거 나와서 먹습니다. 이야, 서로 얼싸안고 예예. 물속에 같이 예. 호흡하면서 사는 예, 우리 예. 동지들. 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는 여자의 왕국이야. 매력 있는 여자의 왕국들이 바로 제주다. 예. 하지만 해녀들은 만날 잔병을 달고 산다지요. 고강기약을 먹고 가지 않으면 물날에 못 들어가요. 이게 땡겨서. 내 손 먹고 나 멀냥 안 먹으면 못 가. 멀냥도 못. 그럼 어머니들은 약값도 만만치 않겠네요. 예. 해녀 회장님의 사촌 동생 수종 씨가 언니와 해녀들을 위해 밥상을 차린답니다. 이게 옛날에 저희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예전에는 홍자밥만 해서 먹다가 톳이랑 같이 이철에는 해주고 있었어요. 뭐를 해주셨어요? 톳장아찌. 장아찌요? 예. 근데 콩이 들어가요? 예. 톳은 제주에서도 김영에서 많이 나는 해초라고 합니다. 쌀이 귀했던 오래전엔 쉽게 구할 수 있는 톳과 콩으로 양을 불려서 먹는 게 당연했겠죠. 하지만 먹을 게 흔한 요즘에도 해녀들은 물질을 맞춰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배고프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생계가 어렵잖아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맨손으로 하나씩 집어 올리는데 그 사랑을 올리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이름보다 엄마로 해녀로 불린 날들이 더 길었던 사람들. 우리는 살기 위해 숨을 쉬지만 살기 위해 숨을 참아야 하는 분들이 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입춘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글을 써서 붙이는 입춘첩이 그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요, 잊혀진 좋은 풍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요, 적선 공덕행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춘을 맞아서 어질고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다가올 봄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혹시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도 고맙습니다.